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목말랐지만 역동적이고 희망적이었던 낭만의 시대는 같습니다. 국가 부채는 증가하고 집값은 폭등했으며 시민들은 의식주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이었는지 비정규직은 증가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며 소득, 고용, 자산 빈곤 등 경제 저하원의 양극화로 중산층은 하향 평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대중영합의 결과물로 얻은 전리품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자유를 소멸시킨 것입니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은 말살당했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외쳤지만 규범에 대한 역량마저 후퇴하여 잠재적 갈등 소지만 더욱 커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항이 있거나 목소리를 내면 적폐라는 이름으로 꽃밭을 가꾼다는 명분으로 대지에 양잿물을 부어가며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며 진행된 다수라는 횡포의 결과는 단절과 분화, 예측 불가 불투명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결국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사회의 가치적 양극화를 만들었고 부정부패와 소수의 이득으로 연결되어 신뢰는 사라지고 불신의 강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효율적이라는 이름의 강압과 통제를 강요받으면서 지난 정부에서 교과서에조차 사라졌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갈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반등적 충격은 정치 권력의 작동 방식을 바꾸라는 선거라는 온건한 명령에 의해 여야가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말살된 자유의 정신을 복원하여 심각한 불신을 걷어내야 하고 잠재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 통합 노력을 들이는데 국회가 앞장서고 모범을 보이며 공익과 공개, 공정의 실천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리님, 지난 3년 온 국민들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민간이 정부기관 협조 내지 비호 아래 부정한 행위나 부당한 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코로나 발생 후 정부에서는 격리시설을 운영했습니다. 운영과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문체부 유관단체,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사, 세방여행사를 주관사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행업 단체도 아니고 회장이 운영하는 사적 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정 경위를 나타낸 주체도 불투명하고 자료조차 없다 합니다. 관련 부처가 모여서 선정은 했다 했는데 본의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니까 당시 모였다는 문체부는 물론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행안부, 국무조정실까지 현재 별도 자료도 없고 소관 업무도 아니라고 발뺌하고 관여한 바 없다며 회의록과 일체의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세방여행사가 주관사로 2년 전에 최초 선정된 후에 추후 진행되고 있거나 운영되는 현재까지의 전국적인 공공기관과의 거의 모든 계약이 수의계약 형태로 굳이 이루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세방 대표, 즉 여행업 회장의 동생이 최초 주관 선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방 SNC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형제들의 두 개 회사가 수천억 원의 계약을 거의 독점적으로 돌아가면서 대부분 따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권인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하지 않은 기적을 만들어서 회사를 수백 배 갑자기 어려운 시기에 키워냈습니다. 지금까지 빙산의 일각으로 밝혀진 것만 1246억 원입니다. 당시 세방은 이익이 겨우 1억 수준의 회사였는데 5천만 명의 안위를 책임질 수도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계속 맡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국가의 주요 예산 지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회의록이나 기록도 없이 그것도 특정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결정되어진데 동네 뒷골목에서 오다 가다 몇몇이 모여서 짬짬이한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으로 세금 낭비 문제가 지금 밝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의사결정과 수의 계약들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필요하면 총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전수조사 하실 것이죠. 그러한 그 사례 중에 특별히 좀 그 불법적 그런 요소들이 있는
그러한 사안을 중심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더 중요한 건 예산의 또 낭비입니다. 피 같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격리시설에는 도시락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격리 인원보다 도시락이 더 들어갑니다. 수많은 도시락을 폐기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화면 봐주시고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태능 생활치료센터에서 5일 동안 폐기한 도시락이 무려 446개입니다. 도시락 식수 대비 자그마치 40% 해당하는 도시락이 폐기된 것입니다. 2020년부터 22년 현재까지 세븐일레븐이 생활치료센터의 도시락 납품을 200억 원어치 했습니다. 여기서 40%에 해당하는 도시락을 폐기했다고 하면 자그마치 80억 원입니다. 한 개 업체 도시락만 80억 원을 낭비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조사하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야 되고 세금이 헛되이 쓰는 일 없이 앞으로 국민들은 공정한 세상에서 사회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체감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 조치를 취하실 거라 생각하고 생각한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 세금과 주민의 세금들은 정말 그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일체의 이런 오용이나 잘못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항상 좀 엄정한 그러한 그 법 집행에 대한 판단, 조사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체육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번 대통령께서도 이호선 세입자라는 영국을 보는 문화예술가 소통을 강화하셨습니다. 장관님, 서울에 영국인들의 전용 극장이 위치한 곳이 어디 계신지 아시죠? 네, 서교동의 국립극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진 속 배경에 있는 곳이죠. 국립극당에 있습니다. 이 사진에 해당 시설은 본래 국방부 기무사 수송대 부지에 창고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듯이 영국인 전용극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립극단입니다. 네. 해당 부지가 논란의 쟁점이 된 사항은 문화부 자체 예산으로 진행될 사업인 문화예술 연극 전용 사업이 갑자기 민자 사업으로 급작스럽게 또 진행이 됐습니다. 문체부와 국토부가 수요자, 즉 문화예술인의 의사에 반대하는 업무 계약을 체결하면서 왜 갑자기 생뚱맞게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것인지 다음 사진 봐주시죠. 사회 편의적 시설이자 문화공간이 도대체 왜 주거공간이 편입됐는지 납득하지 못한 영국인들이 연일 집회와 시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탑클래스 국립극단 출신 배우들도 목숨을 걸고 대국민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도대체 왜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네, 이 프로젝트는 지난 정부 계획부터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추진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설계 적격성 심사 기본 계획고시를 마친 상태이고 지금 말씀하신 BTL 방식이라든지 행복주택은 사유지라든지 주변 부지 추가 매입, 인허가 문제 해결하고 청년 예술인의 주거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개발한 것으로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갑자기 최초 계획은 사라지고요. 마치 개발로 인한 이익을 위한 변경됐습니다. 이거는 사용자는요, 장관님, 원치 않고 이용하지 않는 시민에게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묻고 공무원과 민간업자만 원하는 사항이 된 겁니다. 해당 자리에서 터전을 잡고 문화예술을 하고 싶은 영국인들, 이분들이 원하지 않는 사항이에요. 마치 제2의 대장동 개발 악몽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공연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민간이 참여하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양보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환기하고 정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논리라면은 그 부지에 아파트 단지 짓고 그 지하에 연공무대 만드는 게 더 수익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 네. 사회적 편의시설로서 영국 공연장이 계획된 공간이 수익 창출로 인해 최초의 모든 계획이 변경된 서계동 국립극장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빼앗긴 데라도 봄이 오는데 장관께서 새로 오셨는데 희망의 증거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네네. 장관님,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직업의 자유마저도 많이 훼손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합의가 부족했던 정책의 그림자인 듯합니다. 장관님, 우리나라의 과거 빠른 성장이면에는 최하의 수준의 노동 생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죠?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도표 보시면, PPT 보시면 나올 겁니다. 급격한 성장에 따른 반동인 것인지, 노동 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하고, 노동 경제성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점차 성장 동력을 잃어가는 상황입니다. 장관께서 지난 5년간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년간 일자리는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것은 단 한 번의 채용으로 30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 속으로 우리나라는 과소 채용과 과잉 노동이 지속되어 세계 최악 수준의 노동 생산성을 가진 국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급진적 추진하에 임금만 급격하게 인상한 결과 비정규직은 일자리를 잃고 이들을 고용하던 자영업자는 폐업을 하거나 고용 없는 사업자가 되었고 대기업은 채용에 더욱 신중하게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상위 특정 계층 노조에 속한 이들만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것은 어떠한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법, 제도, 규범이 너무 오래된 그런 문제가, 노동 규범이 현실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고 불합리한 노사 관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연공사율이라든지 호봉제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가로막는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 관행 중에는 바로 연공세령 임금 체계가 핵심적인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해서 근로시간의 조정이라든가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경직성 해소를 위해서 장관님 인터뷰에 보니까 직무급 도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근무시간 조정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고요. 아마 다양한 고용 유연성 확보 방안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단순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임금 상승이 해답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모두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고용 유연성 확보와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확대가 가능한 곳부터, 즉 대기업이 되겠죠. 먼저 중심으로 우선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빨리 성과를 내서 국민 그리고 노사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고용노동 시스템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보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위해서는 기능 향상, 숙련 제고를 위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확실히 고민하고 계시네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대기업 종사자 비중 차이 알고 계십니까, 장관님?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약 15%에서 16% 정도가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선진국은 5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표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나라 대기업 종사자가 현재 적습니다. 이러다 보니 노동의 양극화는 가속 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주 4일제 도입을 통해 노동시장 전반의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유연한 고용 환경을 정착시키는 나름대로의 소득주도 성장 목표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는 고용 전략을 바꿔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의 절감과 품질의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대상으로 우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준과 동시에 근로시간 조정을 함께 추진하여 대기업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한 묶음의 패키지로 진행하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개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주 4일제 도입,
주 48시간 근로의 도입도 맞아질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양극화와 이중구조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현재 추진 중인 근로시간 임금 중심의 노동시장 개혁 등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고용 창출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일자리야 근본적으로 기업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이라든가 신산업 육성 등 많은 지원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 국내 평균 근로시간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규직들의 근로시간이 이미 줄어들고 있죠. PPT 보십시오. 지난 2021년 6월부터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 통계를 보시면 정규직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0시간, 주 4주로 나누면 주당 45시간입니다. 우선 대기업부터 이러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수록 적절하게 조치한다면 양질의 일자리에 기반한 일자리 주도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자리 창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떠한 향후 계획을 좀 갖고 계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이 창출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과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는 그것을 촉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또는 신념이라는 이유로 진영과 정권의 주도 세력에 겸손하지 않는 일사불란함은 온갖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난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일자리와 노동 분배 지원과 개발마저도 다수의 이름으로 당사자들과 수요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으며 미래의 권력을 재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지탱했던 다수의 의회도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여전히 그 잔혹한 잔재가 지속되어 국회에서 새로운 정부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다수당이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국민의 희망을 좌절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념과 지역의 양극화를 탈출해야 됩니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는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함께 앞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